저희 그러면 지금부터 실습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는 인텔리제이 사용할 거고요. 다들 학교 계정 있으시니까 그걸로 학생 라이선스 하셔가지고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바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름이랑 위치는 편하실 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TDD 이그젠플로 해줄게요. 빌드 시스템 그래들로 해주시고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 마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가장 먼저 어설트 j 라이브러리를 디펜던시에 추가해 줄 거예요. 여기 빌드.그래들 와주셔서 추가해 주시고 오른쪽 위에 새로 거친 버튼 뜹니다. 이거 눌러주시면 잘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메인에다가 빈 객체, 어카운트 객체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계속 목이 조금 잠기고 있어가지고 중간중간에 좀 자주 멈출 수 있다는 점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TDD, 테스트 주도 개발을 한번 실습해 볼 거니까 어카운트 객체 만들고 그 안에 내용을 무작정 집어넣지 마시고 테스트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저 밑에 지금 여기 단축키 다 나와 있으니까 맥이랑 윈도우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리에이트 테스트 해주시고 OK 눌러주시면 밑에 이렇게 테스트가 생성되게 됩니다. 인텔리제이는 굉장히 많은 단축키들이 있어요. 유용한 것들도 많으니까 한 번씩 찾아보신 후에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테스트 어노테이션 붙여주고 지금 저희가 만들어 볼 테스트는 어카운트 클래스를 한번 상상하면서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비어있는 객체지만 계좌를 하나 만들고 뭐 1,000원을 입금하면 잔액이 1,000원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코드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카운트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어카운트에 1,000원을 입금시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렇게 어설트 때 쓰실 때는 어설트 J에 있는 친구 임포트 시켜주면 되고요. 어카운트에 잔액을 조회했을 때 아직 1,000원을 넣었으니까 1,000원이 나오면 되겠죠. 당연히 어카운트 클래스가 비었으니까 해당 테스트는 실패하게 됩니다. 방금 저희가 레드 단계를 했는 건데요. 실패한 텍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린 단계, 이 테스트를 통과하는 최소한의 코드를 어카운트 객체에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카운트 객체에는 일단 잔액이라는 필드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입금을 했을 때 늘어나면 되겠죠. 그리고 게터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이렇게 아까 실패했던 테스트가 통과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테스트를 더 추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너무 작은 기능만을 구현했기 때문에 리팩토링은 딱히 현재로서는 진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테스트 작성하고 실습 진행한 다음에 리팩토링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테스트로 추가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정상적인 출금. 10,000원이 있는 계좌에서 3,000원을 출금하면 7,000원이 남는다 라는 요구사항과, 두 번째는 예외 상황인 10,000원이 있는 계좌에서 12,000원을 출금하려 하면 예외가 발생한다.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테스트 어노테이션 붙여주시고, 출금 예제니까 withdraw로 해주신 다음에 계좌 만들어 주시고, 첫 번째 예제니까 10,000원을 입금시켜 볼게요. 그 다음에 출금을 시킬 건데 3,000원을 출금시켰을 때 그 잔액이 7,000원이 되면 되겠죠. 저희가 지금 이 방금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앞에 강의 때 잠깐 언급해드렸던 기본 웬텐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석으로 써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0,000원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가 있을 때 3,000원을 출금시키면 7,000원이 남는다. 이런 틀에 맞춰서 작성을 해보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테스트 작성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실행시켜보면 당연히 에러가 나게 됩니다. 일단 테스트를 하나 더 추가시켜 보도록 할게요. 저희 근데 테스트 하나 작성할 때마다 이렇게 테스트 어노테이션 붙이고 또 안에 내용 하면 기본 웬덴까지 써놓고 하려면 너무 지금 쓸 게 많죠. 그리고 제가 지금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여기서 봐볼게요. 잠시 주석 처리하고 테스트 실행하면 여기 이렇게 테스트 명이 뜨게 돼요. 디퍼짓이라는 테스트를 방금 실행한 건데, 사실 이렇게 디퍼짓만 하면 우리가 방금 어떤 테스트를 통과시켰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테스트를 만들었는지 조금 보기가 어렵죠. 가독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디스플레이 네임이라는 어노테이션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방금 만든 테스트에 대한 설명을 작성해 주게 됩니다. 1,000원이죠. 이렇게 작성해주고 실행하면 여기 밑에 저희 디스플레이 네임 어노테이션을 적어놨던 이름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되면 가독성이 조금 더 좋아지게 되니까. 제가 키보드를 얼마 전에 바꿨는데 그래서 지금 키가 조금 바뀌어서 단축키가 살짝 헷갈리네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3,000원을 출금하면 7,000원이 남는다. 이렇게 작성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예외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죠. 근데 예외 상황의 테스트를 작성할 때 이 모든 틀을 계속 치기가 조금 귀찮을 수 있으니까 인텔리제이에서 라이브 템플릿이라는 기능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TDD라는 라이브 템플릿을 이미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쳐주면 제가 미리 설정해 놓았던 코드로 대체되게 됩니다. 이 기능을 지금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설정에 들어가 주시고 여기 라이브 템플릿이라고 찾아주시면 유저 밑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전 TDD라고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텍스트 붙여 넣어 주시면 아까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텍스트는 제가 디코 공지나 워크북 같은 데 넣어 놓을 테니까 쓰실 분들은 복사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테스트 명도 예외 처리도 할 거니까 여기를 함수명을 이렇게 바꿔줄까요?
이 정도로 써줄게요. 함수명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테스트 함수명은 어차피 저희는 디스플레이 네임을 볼 거죠. 그래서 잔액보다 많은 금액을 출금하면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도 생각해 줄게요. 아까랑 계속 비슷하게 어카운트 생성해 주시고 10,000원을 입금시켜 볼게요. 그리고 출금도 시켜볼 건데 출금을 시키면 저희가 예외를 던져줘야 되겠죠. 지금은 예외를 확인하는 테스트를 작성할 거니까 여기서는 어설트 대시 아니라 어설트 드론 바이라는 함수를 임포트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출금을 시키는데 12,000원을 출금시키게 된다면 예외를 발생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저희가 기본 웬 then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기본 웬 then이 명확하게 아주 구분되어서 모든 테스트에 나타나지는 않아요. 이런 식으로 when이랑 then이 합쳐져 있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니까 너무 이 형식 자체에 얽매이지 마시고 테스트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방금 레드 단계 맞췄으니까 실행 한번 시켜주면 당연히 에러 뜨게 되고요. 이 테스트를 통과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출금하는 로직에서 먼저 객체의 잔액이 i보다 작다면 예외를 발생시켜주면 되겠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출금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돌아와서 실행시켜주면 모든 테스트가 통과하고 저희가 디스플레이 네임에 적어놓던 걸로 잘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린 단계까지 마쳤습니다. 이제는 조금 많은 기능들이 추가가 됐죠. 아까에 비해서. 잠시 화면을 보다 보니까 조금 글씨가 작은 것도 같네요. 살짝 키워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카운트 객체로 이렇게 돌아가서 보시면 지금 어카운트 객체에서 너무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카운트 객체는 입금, 출금 흐름을 관리하는 동시에 잔액을 계산하고 그 잔액이 충분하는 이런 예외 처리, 로직까지 검사하는 책임을 모두 떠안고 있습니다. 이는 객체 지향의 단일 책임 원칙에 위배되게 되는데요. 잔액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밸런스라는 객체를 따로 만들어서 위임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밸런스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주고요. 이 정도 크기면 괜찮을까요? 먼저 int 밸런스 필드를 만들어 주고 행성자도 바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게터까지 만들어 주고 그럼 어카운트 로직에서 출금을 이런 식으로 안 해도 되겠죠. 애초에 밸런스라는 객체를 생성했으니까 좀 get 밸런스 해주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직접 더해주는 게 아니라 밸런스 객체에 더하는 로직을 위임시키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 정도로 한 다음에
일단 애드 먼저 만들어 볼게요. 그다음에 빼는 로직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빼주면 되고, 잔액의 예외 처리를 하는 이 부분까지 여기서 맡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먼저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가 객체 주입이 안 돼서 객체가 생성이 안 돼가지고 에러가 났는데, 일단 조금 급한 대로 이렇게 객체를 직접 만들어서 테스트를 실행시켜주면 테스트가 잘 통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이 과정에서 TDD의 또 핵심 기능을 확인할 수 있죠. 방금 밸런스 객체를 뽑아냄으로써 어카운트 객체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고, 이렇게 많은 변화가 생기면 지금까지 우리가 작성했던 로직은 사이드 이펙트 없이 제대로 작동하나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테스트를 만들면서 왔기 때문에 이 테스트가 모두 통과한다는 뜻은 지금까지 만들었던 기능이 무리 없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테스트 작성의 중요성을 또 한번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외 처리를 조금 더 해보고 리팩토링을 후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희가 계좌를 만들고 있으니까 음수 금액을 입출금할 수 없다는 중요한 비즈니스 규칙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함수명은 이 정도로 작성해주고, 아까랑 마찬가지로 여기는 코드를 가지고 와볼게요. 음수 금액이니까 마이너스 1,000원을 넣었을 때 예외가 발생하면 되겠죠. 여기서도 기본 웬단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고, 이렇게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해당 비즈니스 로직은 어디서 처리하면 좋을까요? 당장 생각나는 거는 잔액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밸런스 객체에서 처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들어온 금액이 0보다 작게 된다면 예외를 발생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illegal argument exception. 네, 제가 여기를 밑으로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입금으로 처리하면 입금 로직이 제대로 처리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출금에서도 비슷한 예외가 발생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의문이 드는 게, 과연 밸런스라는 객체에서 어떤 값이 들어왔을 때 예외 처리까지 모두 하는 것이 또 맞는 구현 반영성일까를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금액이 들어와서 그 금액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런 값을 처리하는 객체를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칙 자체를 타입으로 만드는 것, 값객체를 도입하면 될 것 같은데요. value 오브젝트. 조금 더 큰 방향성으로 래퍼 클래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추럴 넘버라는 래퍼 클래스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생성자랑 겟터까지만 만들어주고 하나씩 고쳐볼게요. 숫자가 들어왔을 때 이 검증 로직은 여기서 처리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잔액 자체를 int가 아니라 이제 내추럴 넘버로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꿔주면 근데 IDS 밭은 괜찮겠네요. 바꿔준 다음에 일단 테스트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여기를 지금 이제 다 내추럴 넘버로 만들어서 넣어줘야 되는데 그냥 일반 생성자를 쓰지 말고 정적 팩토리 메소드를 한번 도입해 보도록 할게요. 생성자를 프라이빗으로 잠가준 다음에 get을 왜 잠갔죠? 제가 이런 식으로 정적 팩토리 메소드를 도입해 보도록 할게요. 전부 다 바꿔주겠습니다. 지금 이 과정만 봐도 같은 과정이 너무 많이 반복되죠. 이런 과정 같은 이 반복되는 것들을 또 한 번에 앞에서 셋업할 수 있는 과정은 워크북에 어노테이션이랑 이런 것들 개념 정리 다 찾아볼 수 있게끔 정리해 드렸으니까 거기서 같이 찾아보시고 또 과제 미션에서 도입해 보시고 팀원 분들이랑 스터디원 분들이랑 같이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추럴 넘버를 모두 감싸주게 되면 테스트가 전부 통과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추럴 넘버 자체에서도 이런 0보다 작으면 예외를 발생시킨다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테스트가 잘 통과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적 팩토리 메소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팀원분들이랑 다 같이 또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으로선 테스트가 모두 통과되게 되지만 리팩토링 할 부분들이 많이 보이게 되죠. 일단 여기서 저희가 정적 팩토리 메소드 사용했던 것처럼 어카운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객체를 생성하는 지점도 막아줘야 될 것 같고 하나씩 리팩토링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는 그냥 빈 계좌를 계속 만들고 그 안에 입금을 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요. 이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의미가 드러날 수 있도록 텅 빈 계좌를 생성한다는 의도와 초기 잔액을 가진 계좌를 생성한다는 의도를 가진 정적 팩토리 메서드를 각각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아까랑 비슷한 과정이니까 다들 잘 따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카운트에서 일단 이 친구는 지워주도록 할게요. 생성자를 만들어 줄 건데요. 프라이빗으로 잠가주고 빈 계좌를 생성해주는 정적 팩토리 메서드를 작성해줍니다. 이렇게 작성해주고 잔액이 있는 어카운트도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얼마의 잔액이 있냐를 봐야 되니까 여기는 내추럴 넘버로 가주면 되겠죠. 잔액을 만들어 주는데 넘버 말고 초기값이라고 해줄까요? 이니치얼 밸런스로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조금 더 명확하게 어카운트 객체를 생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스트에 바로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뉴 어카운트에 입금을 하지 말고 바로 팩토리 메서드 사용해서 드럼을 해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10,000원이죠. 여기선 빈객체를 생성해 줬었으니까 create empty 어카운트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이러면 저희가 원하던 대로 모두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모든 뉴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입금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잔액이 있는 계좌를 만드는 거구나, 또 이 숫자는 자연수겠구나 라는 것들이 이름에서도 확인이 될 수 있고, 여기서는 빈 계좌를 생성했구나 라는 부분도 바로바로 보기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리팩토링만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밸런스와 어카운트 객체의 관계를 보시면 어카운트에서 밸런스.add를 했을 때 밸런스에 있는 이 필드 값이 직접 바뀌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런 가변 객체는 여러 곳에서 동시에 사용될 때 상태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어서 어떤 오류의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객체의 상태를 바꾸는 대신 상태가 변경된 새로운 객체를 반환하여서 불변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은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add나 sub라는 메서드가 자기 자신의 상태, 이 밸런스라는 값을 직접 변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직접 변경하지 말고 불변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가변 객체에서 불변 객체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밸런스라는 이 필드 값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키워드를 넣기 위해서 파이널 키워드를 주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밸런스를 직접 반환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환해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반환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어카운트에서도 바뀌어야 되겠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밸런스에게 직접 서브라는 태스크를 수행하게 하지 말고 더하고 빼는 로직 자체를 밸런스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안에 필드 값은 파이널 키워드를 통해서 변하지 않게 되고 더하고 빼는 로직이 실행될 때마다 밸런스라는 또 새로운 객체가 반환이 되게 되겠죠. 테스트는 그대로 수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TDD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았어요. 최대한 천천히 하기도 했으니까 너무 느리다 하시는 분들은 배속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여기까지 따라오지 않으시고 직접 안 따라치시고 눈으로만 확인하신 분이 계신다면 디코에도 또 공지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꼭 직접 따라치는 거랑 눈으로만 보고 넘어가는 거랑은 너무 다르니까 한 번씩 따라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PPT의 요구사항들 다시 정리해 놓을 테니까 그거 보고 그냥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고 제가 만든 것들이랑 비교해 보시는 방향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TDD 예제는 마치도록 하고 뒤에 강의 조금 더 남았으니까 그것까지 한번 봐주시고 1주차 조금만 더 화이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미션이랑 워크북도 다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강의 얼른 보시고 또 과제도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션에서도 TDD 지금 하셨던 거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